안녕하세요. 위말고만의원 김영근 원장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은 가슴 쪽이나 이 목 쪽이 좀 이렇게 쓰리다라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혹시 어떤 질환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면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소화운동의 특징은 방향성이에요. 어떤 자세에서든지 간에 음식물, 내용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내려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기시키는 기운. 그래서 그 내려보내는 힘이 유지가 잘 되면 소화기에서는 음식이 제 시간에 내려가고 역류가 되질 않는 것이고, 이게 호흡기에서는 역기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보내는 힘이 약해져 버리면 소화기에서는 이제 음식이 잘 안 내려가거나 역류까지 일어나게 되고, 호흡기에서는 이제 역기가 일어나서 이제 만성 기침, 잦은 기침, 숨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내려보내는 힘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 기관이 역할을 잘해줘야 호흡기에서는 음식이 잘 내려가고 역류가 되지 않고, 소화기에서는 음식이 제 시간에 내려가고 역류가 되질 않고, 호흡기에서도 호흡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걸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간이에요. 간이라고 하는 기관은 해부학적으로는 술이 들어오건 일반 음식이 들어오건 소화효소, 소화액을 담즙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이 간이고, 그래서 간도 기본적으로 소화운동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간은 한의학적으로 생각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힘, 하기시키는 기운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간 기가 허해지면 음식이 잘 안 내려가거나 역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식도 하부 관략근이 늘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결과에 대한 설명이고, 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약해지면 내려보내는 힘이 약해져서 이제 역류까지 일어나는 게 근본 원인인데, 간이라고 하는 기관은 또 근육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략근이건 일반 근육이건 결국은 다 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술을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술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의 일부예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혈액순환을 돕게 되고, 소화를 돕고, 긴장을 풀고, 기분을 업시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먹거리죠. 문제는 술이 과해지면 육체가 입는 폐해가 너무 커져버리게 돼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고농도의 액기스죠. 그래서 액기스의 개념은 이렇게 가정을 하게 돼요. 소주 한 잔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영양분은 밥 10공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적당하면 도움을 받는 음식이 되지만 과하면 육체가 큰 폐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음주 과음의 기준을 잘 잡아서 지키려고 이제 애를 써야죠. 그래서 과음의 기준은 주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취기가 느껴지는 순간부터 과음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음식으로서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고, 우린 그걸 반주라고 부르는 거죠.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 이렇게 쓰리다라는 느낌이 들 때, 네. 보통 약국 가서 약 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 주잖아요. 겔포스라든지 네. 잠깐 코팅시켜주는 정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상 그때 완화를 그냥 목표로 하는 거고, 그 약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이제 몸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되고 잦아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약도 안 듣게 되고 증상은 계속 더 심화가 되죠. 위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소화기관의 일부로서 음식이 들어오면은 맷돌질을 하듯이 잘게 부수는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위산을 적당히 분비해서 음식을 녹여서 소장으로 보내는 게 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위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면 음식을 잘 못 부수게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위산이 과다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의 의무는 음식을 녹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으면 위산은 적당히 분비가 될 것이고, 위벽의 문제는 안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위 운동이 안 되는 게 반복이 되고 잦아지다 보면 위산 과다가 반복이 되면서 위벽을 자극을 줘서 결국은 위벽이 허는 걸 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진행이 돼서 괴사가 보이면 궤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세가 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염과 위궤양이 해결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책은 위 운동성 확보예요. 그래서 위가 일단 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1차적으로 잘 돼야죠. 그게 심장의 혈액 운송 능력이고, 그래서 위 운동성이 제대로 되면 위산은 이제 적당히 분비가 되고 위벽에 자극을 주지 않게 돼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일시적으로 위 운동이 안 되고 그때 위산이 분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속에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원장님,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역류성 식도염의 그 원인이 물론 이제 과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거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있을까요?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살다 보면 육체적, 정신적 피로 누적에 의해서 기초 체력이 이제 떨어질 때가 있고 그때 유전적, 체질적 특성에 따른 약점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어떤 불편을 느끼고 그러면 예전 같지 않다 싶으면 빨리 그걸 캐치해서 이제 생활에 변화를 줘야죠. 이제 치료라는 도움을 통해 능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도움을 받아서 다시 건강을 되찾아 가야죠. 다이어트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또 생기는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과식을 한다는 거예요. 식사생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식의 기준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음식이 되게 맛있고 엄청 땡기는데 생각보다 배부름을 빨리 느끼는 날은 거기까지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디션이나 기분 상태에 따라 밥 한 숟갈, 두 숟갈 먹고도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그만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소화기관은 연동연화라고 하는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심장과 간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식이 지속이 되면 결국 심장과 간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면 간은 내려보내는 힘을 관리하게 되고 간이 약해지면 내려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음식이 정체가 되고 머물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심화가 되면 이제 역류까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과식 안 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단순하게 그냥 그 부위에 생기는 일시적인 그런 증상이 아니라 어딘가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좀 일종의 약간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화기 증상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구토와 설사고 그 다음 통증류예요. 일단 구토라는 거는 역류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장 밑으로는 설사는 소화기가 처리하기 힘드니까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정상에서 현대의학적으로 생각하는 병이 되는 과정은 기능, 능력이 이제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느껴가게 되고 그때그때 나타나는 증상에 맞춰서 완화하는 약을 이제 통해 치료를 하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심화가 되면 서서히 조직이 굳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굳어진 조직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소화기에서는 이제 역류까지 일어나고 그게 지속이 되다가 해부학적으로 구조적 기질적 변화가 보여지거나 검사상 평균을 벗어나면 그때 가서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역류라고 하는 증상은 결국 소화기 증상 중에 심한 측에 속하는 거죠. 소화기 체계 시스템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소화기관을 도와줘야 하는 주변의 다른 기관들이 약해져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기관을 아무리 튼튼하게 해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균일하게 내려보내는 연동연화라고 하는 기본 운동을 24시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도와드리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장하고 간이라는 얘기가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요.